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2주 연속 네.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물 보호를 위한 네. 법인데 요게 또 자칫 잘못 악용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전혀 안 돼서 실생활 속에서 또 자칫 잘못하면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또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개물림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패티캣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패티캣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맞아요. 잘 지키는데도 좀 갈등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괜히 또 반려인들이 네.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뭐 저희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러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정말 마치 선망인 네.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어느 한순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예, 지금 많은 반려인들이 힘들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반려인들 먼저 좀 제대로 지킨 다음에 일단 조심한 다음에 이 인식들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현실 속에서 어떤 동물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려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동물의 입장으로 보이지만 또 비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물 먼저보다는 사람 먼저로 또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최근에 또 벌어졌습니다. 또 벌어졌어요. 네, 예. 저희가 2주 연속 동물보호법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동물보호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개물림 사고가 워낙에 사회적인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 맹경 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바로 며칠 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맹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맹견이라고 그러면 그냥 등치 큰 개만 맹견인가 네.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작아도 싸나운 맹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동물보호법이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설명드렸던 게 올해 3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령 신규칙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올해 3월에 통과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게 이제 메인 내용이었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워낙 큰 게 이제 힘들게 통과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20대 국회에는 동물보호법은 더 이상 통과시키기 어렵겠다. 왜냐면은 네. 그 농해 수위라는 게 막 쌀, 농민 뭐 이런 거 주로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곳인데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이 여러 개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맹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맹견의 정의를 신설한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맹견을 정의한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말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에 통과된 법에 있는 맹견의 정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품종별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는 그냥 위험성이 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는 다 맹견이기 때문에 어떤 개라도 맹견으로 분류될 여지를 남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나한테는 순둥이 같은 이 그렇죠.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맹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따지면. 이게 너무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개를 그냥 맹견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정의를 해버렸다 이렇게까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으나 마나한 정의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맹견의 관리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2개의 법을 묶어서 대안 형태로 하나로 처리했는데요. 네. 12개 중에 무려 6개가 맹견 관리에 대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물림 사고 전부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올해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똑같은 비슷한 법이 계속 발의됐거든요. 그걸 묶어서 이번에 한 번에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사람보호법 같으네요. 그래서 어떤 동물보호단체는 이 법을 보고 동물보호법이 통과된 건 환영하지만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무슨 맹견 처벌법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맹견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맹견 소유자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되고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목줄 그리고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예.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된다. 사실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법에 한 번 더 명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이 지자체장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이 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까지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이게 법에 명시가 딱 됐고요.
또 맹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의 법이 발의됐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조항을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법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는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동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예측된 행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네. 그래서 동물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과연 그런 입장에서 이걸 통과시켰을까? 그렇진 않고 사고를 바로, 어떻게든 예. 적게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출입금지 지역이 설정이 됐고요.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된 게 이제 매우 큰 특징이에요. 지난번에 최시원 씨 그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과태료 5만 원만 처분했잖아요. 목줄 안 했다고.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목줄 안 한 거 과태료 5만 원밖에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5만 원을 처분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5만 원밖에 처벌 안 하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동물보호법에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걔가 사람을 물어서 죽거나 다치게 하면 아예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래서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물론 관리 소홀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때는 주인이 그 맹견의 주인이 개의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해를 입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정도로 이제는 관리 소홀로 사람을 물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동물보호법상 처벌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거는 아주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기존에도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들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고 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맹견일 경우에는 훨씬 처벌이 강화됐어요. 예를 들면 일반 반려견을 유기하면 현재 3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네. 맹견을 유기했다. 이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개를 당연히 유기하면 안 되겠지만 맹견을 유기하면 징역형까지 때릴 수 있다.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봐야 될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판결 과정에서 네. 내 개가 맹견인지 아닌지와 다투- 관련해서 막 다툼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도 이 맹견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이 됐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출입하지 못하는 지역을 설정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 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갔다 관리 소홀로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고요. 지금 목줄 미착용한 것도 1차가 5만 원이었는데 이게 대폭 강화가 됐어요. 2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3차가 50만 원 이하예요. 20, 30, 50으로 강화가 됐어요. 기존에 5, 7, 10에서. 근데 이것도 맹견이 안전장치를 안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뭔가 일반 반려견과 맹견을 딱 분리해가지고 같은 걸 안 지켜도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더 크게 처벌받는 이런 쪽으로 좀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 개는 맹견이 아니에요를 어떻게든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실 것 네, 같다라는 그러니까 맹견의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지만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맹견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과연 맞냐? 왜냐하면 네. 기본적인 피트캣을 다 지켰으면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안 벌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써야지 무조건 맹견을 기르고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겉봐요. 확실히 그 동물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면은 결국 거기에 딱 집중돼서 개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너무나 다행이고 20대 국회에 또 한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네? 하지만 과연 개물림 사고가 없었으면 통과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맹견에 집중된 그런 법 내용을 들어봤고요. 네. 또 다른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 너무 다행인 건 12건 중에 6건은 맹견에 관련된 거였지만 나머지 6건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서 예. 다른 것도 같이 통과된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네. 걸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뭐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 수도 있는데 있고. 위탁을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 이걸 처벌받았다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그게 기존에 1년이었는데 이걸 2년으로 늘렸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저는 네.
그만큼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예, 정말 학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위탁 받은 센터에서 제대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좀 관리를 관리를 사실은 네. 더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관리 기준도 다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거를 처벌됐을 때 동물 네. 학대가 있었을 때 2년 더 늘린 거는 그래도 좀 난 것 같고요. 우리 실험동물 지킴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동민 의원님이 2가지 법을 발의했는데 실험동물에 대한 법이 따로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쪽에. 그다음에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이 2가지 법을 동시에 발의했는데 뭐냐면 지금 어떤 무자격자, 그러니까 실험동물 공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처벌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처벌할 수 있는 실험동물 지킴이법을 발의를 했고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등록된 제대로 된 실험동물 공급업자로부터만 받아서 실험을 해야 되고 아닐 경우 처벌할 수 있게. 저희는 몰랐어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사실은 뭐 일부 실험동물 기관이나 학교에서 개농장 같은 데서 개를 갖다가 실험하고 그랬는데 이걸 처벌할 수가 없는 뭐 이런 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한쪽은 동물 실험을 하면 지금 1년에 거의 뭐 200 몇십만 마리, 하루에 거의 7,900마리, 거의 하루에 8,000마리씩이 동물 실험에 사용되거든요, 평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동물 실험이 끝나면 다 대부분이 안락사가 돼요.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뭐 치명상을 입지 않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도요. 들도 이제 그 판단할 기준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실험동물의 동물 실험에 사용됐던 애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안락사 안 시키면. 그래서 사실상 다 안락사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동물 실험 이후에 검사를 해서 정말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판정이 되는 동물들은 일반인에게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이 네. 2가지를 묶어서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동물 지킴이 법의 한쪽, 이 실험동물 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동물보호법 요 대안에 들어간 건 이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일반인에게 기증 분양할 수 있는 이 법도 이번에 통과가 돼서 실험동물 지킴이법 2개가 전부 다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일단 출발은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물 실험이 네. 좀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렇죠. 동물 실험을 줄여가는 게 맞고 사실 네. 이 동물 실험이 끝난 동물을 분양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정상적으로 회복했는지 판정하는 게 애매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이분들이 실험동물, 동물 실험에 사용된 애들을 분양해 가서 반려동물로 키울 것인지 아니 혹시 또 악용해서 또 다른 실험이나 이런 범죄에 사용할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꼭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성년자들이 사실은 해부 실습을 많이 해봐요. 학원이든 학교에서 뭐 개구리도 해보고 붕어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거죠.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되게 잔인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맞아요. 생명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에서 예전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 이 해부 실습을 좀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그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이제 어떤 원칙적으로 동물 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 놔가지고 사설 학원 같은 데서 하는 건 다 금지가 됐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 처벌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중학교 때 학교에서 했던 그 개구리 해부 시험 이런 네. 때문에 사실 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네. 법인데 학교는 지금 국공립학교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학교는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만 통과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그걸 저는 억지로 시키는지. 시키는지. 그러니까요. 예. 네. 아직도 저는 사실 여기를 건드려봐 그러면 막 네.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리 막 이렇게 탁 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분해해가지고 해부하고 장기별로 이렇게 딱 따로따로 놓고 그런 거 제가, 저도 학교 예. 다닐 때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 제가 얻은 건 트라우마.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끔찍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교육적인 목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네. 또 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영상 자료라든지 조형물, 모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동물을 죽여서 해부 실습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아 이거 왜 밥만 만들었대 좀 제다.
그러니까. 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그 얘기를 듣다가 사람보호법이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요, 동물과 사람이 서로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동물이 알아서 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할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가장 최소한을 법의 테두리라는 맞습니다. 이름 안으로 예,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예, 반려인들이 스스로 무언가 조금 더 예, 지킬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늘 생각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다 하셨나요? 아니 그 저는 그리고 이거 몰라서 네.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거 교육이요. 네. 좀 사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좀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맹견은 들어갔지만 다른 분들도 좀 키우기 전에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키우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가 좀 뭔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동물보호법을 이렇게 다루던 곳이 아니거든요. 그 적어도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건 얘네가 이제 이분들이 이 의원님들께서 좀 다뤄주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하나 바라자면 앞으로 이제 또 동물보호법 개정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네. 이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더라도 동물보호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